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에 내가 용돈 봉투를 건네자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어요. 잘 받았어요. 건성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파에 털썩 기대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내 가슴을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고 속에서 오래 묵은 서운함이 끌어올랐습니다. 명절 내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손수 닦아놓은 식탁, 정성 들여 빚은 전과 떡, 그 모든 수고들이 눈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고 아들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집안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무심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속으로는 계속 말했죠. 오늘은 달라야 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지난 명절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 앞에서 며느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봉투를 손에 쥔 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봉투는 그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입술을 깨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는 당하지 않겠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순간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았지만 그 무심함이 내 분노를 더욱 키웠어요. 내 안에서 오래 쌓여있던 억울함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나는 손에 쥔 봉투를 꼭 쥐고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숨소리가 고요한 거실의 소음처럼 크게 느껴졌고 손끝의 떨림이 분노로 변해가는 걸 말없이 느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도려내는 칼과 같았어요. 아프지만 필요하고 명확한 행동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며느리의 무심한 표정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고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전과 반찬을 준비하느라 맺힌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그 땀의 무게가 오늘의 용기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받지 말거라. 내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지만 그 말은 단호했고 방의 공기는 변화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보던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숨을 고르고 손을 내려놓은 뒤 단단히 결심한 채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이 작은 순간이 내게는 30년의 무게를 덜어내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나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내 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요구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행동을 보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우리 집은 겉으로 보면 평범했어요.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성격이에요. 겉으론 점잖지만 가족 일엔 늘 모르쇠로 일관했죠. 며느리와의 갈등이 쌓여가도 그는 언제나 그냥 내가 참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을 매번 짓눌렀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초엔 다정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해볼게요. 그런 말을 할 땐 눈빛도 맑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눈빛이 변했어요.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표정이 너무 얄미웠어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예뻤지만 행동은 달랐어요. 결국 저희는 며느리 혼자 아니라 나 빼고 자기들끼리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는 매달 봉투를 준비했어요. 며느리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한다고 작은 돈이라도 넣어서 건넸죠. 그게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말도 없이 그냥 받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 순간마다 제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아들은 며느리 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 말보다 며느리 말이 먼저예요. 명절 준비로 허리 굽은 저를 보고도 엄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엄마는 구식이다. 그만 좀 참견해라는 뜻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나는 단지 가족끼리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나는 귀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수진이가 봉투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며 쌓아온 마음을 한순간에 짓밟은 거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수십 번의 대화가 오갔어요. 왜 나만 참고 살아야 하지? 왜 나의 정성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 질문들이 내 안에서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질문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달 봉투를 건네던 손을 멈췄어요.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줄을 끊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무심함이 쌓여갔어요. 처음엔 소소한 일이었죠. 어머님 저녁은 뭐예요? 그냥 물어보는 말 같지만 그 뒤엔 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명절이면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전과 나물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손이 터질 듯한데 수진이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내가 만든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 먹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마음을 더 짓눌렀어요. 남편은 매번 같은 말로 나를 진정시켰어요. 그냥 내가 참아. 괜히 티 내지 마. 그 말은 나를 더 억눌렀고 억울함을 쌓이게 만들었어요.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내 마음은 안 중요하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요구가 늘어갔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물론 손자 돌보기, 청소, 세탁, 집안 작은 일까지 다 떠넘기고 저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조이는 칼날 같았어요. 처음에는 속으로만 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쌓였어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손수 만든 전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쥐고 다른 용기에 담아버리더군요. 왜 이렇게 했니?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웃으며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요.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듯 했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또 하나는 명절 용돈 사건이었어요. 평소처럼 봉투를 건넸을 뿐인데 수진이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가고는 이번 달도 주셨네요. 그 말이 마치 내가 강제로 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웃고 넘어가.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수진이와 남편 두 사람이 한편인 듯한 기분이었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칼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의 힘이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손녀의 한마디가 또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 말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이해 못한 채 하는 투정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나는 그날 저녁 혼자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 속 찬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 같았어요. 지난 명절의 서러움, 수진이의 무심함, 남편의 방관, 반복된 무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꼬리를 물고 쌓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거야. 더는 참지 않아. 그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는 순간 나는 비로소 복수와 정의의 출발선에 서 있음을 알았어요. 오늘도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 정성을 받아가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폭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참는 시절이 끝났음을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명절 저녁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굽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떡을 꺼내 접시에 담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거 좀 짜요. 저 이거 못 먹겠어요. 말투는 가볍지만 내 가슴에는 칼날처럼 꽂혔어요. 나는 떡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짜다니? 못 먹을 정도니?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손이 터지도록 준비했어. 너는 뭐 했니?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더군요. 아, 그게 그냥. 그 말이 도저히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참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냥이라니? 이건 그냥이 아니야.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보낸 정성, 다 그냥이야? 매번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가면서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끼어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도 다 보고 있었잖아.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건데? 왜 매번 나만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남편은 움찔하며 말이 없었고 아들은 화면 속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나는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 무시와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어요. 나한테 죄송하다고? 너는 매번 당연하게 받아갔잖아. 용돈, 음식, 내 마음 다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손에 든 떡 접시를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어요. 접시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속 울분을 더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로 끝이야. 더 이상 오지도 마라.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거실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두 눈이 커진 채 멈춰 섰고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다가왔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 명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알겠니? 매번 너는 당연하게 받아가고 나는 참고 또 참고 오늘로 끝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억울함, 서러움, 분노, 배신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변했어요. 수진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나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그녀를 똑바로 맞섰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내 몸 전체를 타고 흐르며 복수와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내 안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에게 당연함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는 시어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지난달 용돈 봉투를 정리하다 발견한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가 건넨 것이 아니라 남편이 속으로 남겨둔 메모였어요. 그 메모에는 어머니가 매번 참아주셔서 집안이 편하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나는 생각보다 깊은 배신감과 동시에 뜻밖의 깨달음을 느꼈어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이제 더는 남편이나 수진이의 태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가 겉으로는 무심하지만 사실은 돈과 편의만큼은 철저하게 계산하며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작년 명절에도 내가 몰래 건넨 작은 선물과 용돈을 어떻게 챙기고 내가 보지 않는 틈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한번 두고 봐라.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손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나는 단순히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작은 계획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수진이에게 이제는 단호하게 태도 변화를 요구할 방법이 있었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그녀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 구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죠. 그리고 나는 손을 힘껏 주먹으로 쥐며 다시 부엌으로 나섰어요. 평소처럼 조용하게 움직이는 척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복수와 정의를 향한 작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감정이 결심과 전략으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나는 과거의 억눌림과 서러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주체로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볼 테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다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힘과 권리를 되찾았다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오늘의 깨달음이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이제부터는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중심이 되는 시어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다음 며칠 나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큰 소리로 선포하거나 드라마틱하게 폭발하는 대신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동들로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로 평소처럼 봉투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와는 달리 봉투에 메모를 붙였어요. 이번 달 용돈 정성 있음 같은 애교 섞인 문구가 아니라 감사 표시 부탁합니다. 같은 단호한 문장을 적어 붙였어요. 며느리가 그 메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한 문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식탁 배치도 바꿨습니다. 명절 때마다 나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지만 늘 내가 먼저 상을 차리고 마지막에 앉았죠. 이번엔 의도적으로 상을 반대쪽에서 먼저 차리고 며느리가 앉는 자리에 먼저 손이 닿게 놔두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반찬을 그녀의 앞에 일부러 두지 않았고 내가 정성껏 만든 메인 요리는 아들의 접시에 먼저 올렸습니다.
그녀가 저는 괜찮아요라며 말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을 내밀어 내 정성을 찾아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나는 집안일 분담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내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떠맡았지만 이번엔 집안 문구 하나를 바꿨죠. 손님이 오면 주방 주도는 집주인이 합니다. 라는 메모를 주방문에 붙였어요. 그 문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집안의 규칙을 바꿔서 당연함의 문법을 바꿔버리려는 의도였죠. 며느리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넘겼지만 나는 그런 무심함 속에서 작은 변화의 신호들을 포착했어요. 그녀가 봉투 메모를 슬쩍 보는 모습, 반찬이 내 앞에 먼저 놓인 것을 불편해하는 눈치, 그리고 손을 내미는 대신 남편과 눈을 맞추는 행동까지 나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어요. 둘째로 나는 감사의 표현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감사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작은 역할을 부탁했어요. 손자 좀 안아줄래? 음료수 좀 나눠줄래? 같은 사소한 부탁들이었죠. 그녀가 그 부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거기서 어떤 태도와 말투가 나오는지를 관찰했어요. 직접적인 대립 대신 행동의 차이를 노출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셋째로 나는 아들에게도 작은 신호를 보냈어요. 직접적으로 너는 엄마 편만 들지 말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였을 때 조용히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식사 도중 내가 만든 음식을 칭찬받을 때는 살짝 더 길게 웃어 보이고 남편 옆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같이 감사하면 좋겠다 같은 가벼운 던짐을 했죠. 아들이 듣고 무심코 며느리에게 시선을 주면서 상황 인식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며느리의 편리함에 대해 작은 불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번 내가 설거지 거리를 남겨두면 그녀가 나가는 길에 설거지통을 들고 훌쩍 하던 식의 편리한 셈법을 깨뜨리려고요. 한 번은 일부러 설거지 거리를 아들에게 건네며 민우, 이번엔 내가 도와줘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덮고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 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연스런 편안함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에 약간의 당황과 계산이 보였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가 심어놓은 작은 불편들이 그녀의 당연함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불편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나는 일부러 유도 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녀가 내 반찬을 피하려 하면 나는 이 반찬은 오늘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하고 강조했고 그녀가 설거지를 미루면 나는 오늘은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하자라고 말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도망치듯 핑계를 대다가도 점점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손자가 넘어져 올 때 수진이는 아무도 나서지 않자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그날 저녁 그녀가 씻은 접시를 내 손에 건네며 어색한 목소리로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나는 한편으로는 승리를 느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죠.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었어요. 급격한 폭발이나 굴욕적인 공개 폭로 대신 일상의 작은 변화와 불편이
며느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사람은 편의를 잃을 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 깨닫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반격은 조용하지만 꾸준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확실한 경계와 행동 규칙을 세워 며느리가 당연함을 회복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해요. 오늘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명절 셋째 날 집안에 손님들이 또 왔어요. 친척들이 모이고 웃음소리도 컸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나는 일부러 아침부터 조용히 움직였어요. 오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확실히 기강을 잡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을 사람들, 손님들 눈빛 하나하나까지 계산하며 상을 차렸어요. 떡 하나, 전 하나, 반찬 하나에 내 정성을 담아 놓았죠. 평소처럼 보이게, 그러나 의도는 확실했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화장을 살짝 고친 얼굴, 핸드백을 들고 들어서는 모습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눈치챘어요. 어깨가 살짝 굳어 있고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상처럼 태연했지만 내 심장 속에는 이미 용암이 끓 듯 뜨거운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죠. 식사가 거의 시작될 때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모두 자리 잡으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고요히 퍼졌어요. 친척들 시선이 쏠리고 수진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멀뚱히 나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었고 아들은 얼굴을 찌푸렸죠. 나는 상 위에 놓인 접시들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음식들 제가 새벽부터 정성 들여 준비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누구에게 감사를 바라는지도 아니고요. 다만 요즘 집안 분위기와 태도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지 않고 침착하게 이어갔어요. 며느리 수진 씨, 내가 매번 이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어머니하고 움찔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더 또렷하게 말했다요. 며칠 전에도 내가 전을 보고 짜다고 말했지. 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본 채 내가 땀 흘려 만든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걸 몇 년 동안 지켜봤어. 용돈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조그만 봉투를 너는 당연하게 여겼지. 그 태도 나는 참을 수 없어. 식탁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고 아이들은 수군거림을 멈췄죠.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고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나는 일부러 더 자세히 말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참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 내 행동은 내 정성을 훔쳐가는 것과 같아. 나는 사람이지 일하는 종이 아니야. 수진이는 목이 메어 어머니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마치 돌에 부딪힌 물방울처럼 부서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호의이지 의무가 아니야. 고마움 하나 없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때 수진이가 울먹이며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랜 무심함 속에서 쌓인 자존심의 무게를 깨닫게 된 순간 같은 울림이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수진이에게로 모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가 더 신경 쓸게. 그 말은 늦었지만 집안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어요. 아들은 아직도 어색해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엄마라고 했죠. 나는 그 자리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수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고 한참 동안 서서 말없이 머리를 숙였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지만 그 손길에는 원망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집안에 있던 누구도 예전처럼 무심하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작은 것 같았던 변화들이 쌓여 결국 모두의 시선을 돌리게 했고 내가 요구한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었죠. 수진이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남편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어요. 손자의 눈망울에도 묘한 변화가 일어났고 가족 전체가 작은 균열을 넘어서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당연함을 주지 않겠다. 내 정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날의 장면은 나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줬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족이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식탁 위의 떡과 전은 그대로였지만 공기와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으며 이 변화가 오래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이전과 같은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죠. 나는 더 이상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던 무시와 당연함 속에서 벗어나 내 위치와 권리를 가족에게 확실히 알렸으니까요. 수진이는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이전처럼 무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내가 부엌에서 움직일 때 수진이는 먼저 도와드릴게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은 핸드폰보다 내 눈을 먼저 바라보고 작은 도움도 먼저 나서서 했죠. 남편도 변했어요. 내 마음을 존중하며 집안의 작은 결정들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긴장감보다는 안정과 존중이 느껴졌죠. 손자는 여전히 밝게 웃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 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랜 시간 쌓인 서러움이 이렇게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을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어요. 나는 이 변화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바꾸는 데는 폭력이나 큰 소동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감정과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이제 나는 예전처럼 참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당연하게 받아가는 순간에도 나는 단호하게 기준을 세우고 행동했죠. 그 기준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존중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가끔 수진이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무심코 행동해도 나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히 교정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선택했죠. 이제 우리 집안에는 작은 규칙과 존중이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가족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었고 이해와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잠시 멈춰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억눌린 존재가 아닌
중심을 지키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 순간 내 마음과 권리를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당연함 속에 숨지 않았고, 내 정성은 존중받고 내 서러움은 이해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나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의 중심에서 존중과 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진이가 무심코 행동해도 나는 마음속 깊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감정과 권리를 확실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가끔 주방에서 손자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만들 때 나는 자연스럽게 수진이에게도 부탁을 해요. 며느라가 케이크 반죽 조금 섞어줄래? 그녀는 이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는 작은 미소와 함께 네, 어머니라고 대답해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변화구나 하고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의도를 헤아리며 가족의 작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요. 여보, 오늘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이건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이전의 서운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자리 잡아요. 손자 역시 달라졌죠. 이제는 나를 단순히 돌봐주는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듯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승리와 큰 안도감을 동시에 느껴요. 비단 며느리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나는 가끔 과거를 떠올리지만 더 이상 그때의 울분과 분노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함조차 느껴요.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죠. 사람은 참을수록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존중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평온하지만 단단한 하루를 보내요.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생겨도 나는 예전처럼 격분하지 않아요. 대신 침착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기준을 제시할 뿐이죠. 이제 나에게 가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짜 우리로 자리 잡은 공간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저 내 감정과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앞으로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 정성을 당연하게 받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